선현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가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왕자의 난을 일으킨 두 번째 황태자 고 이창희 세안미디어 창업주의 이름 이야기입니다. 그는 1933년 5월 24일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과 박도월 여사의 둘째 아들로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숭중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32세가 되는 1964년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귀국 후 아버지 이병철이 세운 삼성그룹에 입사해 한국 비료 제1모직 삼성물산 이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의 이름 속 운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창희라는 한글 이름을 살펴보면 엄룡오행이 수금수로 결단력이 있고 강인하며 상충이 없습니다. 사격수리는 원격 14수리 지혜격, 형격 11수리 신망격, 이격 9수리 재능격, 전격 17수리 명예격으로 길수리들입니다. 그리고 초년의 주요 괴상이 화수미제, 중년의 괴상이 화천대유, 평생을 주관하는 마지막 괴상은 화풍중으로 모두 대길괴입니다. 초년의 운세를 주관하는 화수미제는 완결이 아닌 끊임없는 진행과 순환을 의미하는 미완의 형통으로 기업가의 활동성과 재력을 나타내는 괴상입니다. 중년운을 나타내는 화천대유는 중천에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상으로 큰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 3대 길괴입니다. 또한 평생의 운세를 주관하는 괴상인 화풍정은 제왕의 측근으로 권세와 재력을 지닌 인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창희라는 한글 이름은 대길명으로 세한미디어를 창립한 기운이 이 한글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58세로 단명하였으며 짧은 생을 사는 동안 고난의 날들 또한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인 삼성에 입사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는 1966년 그가 상무로 있던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이 중심이 된 사카린 밀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 밀세이물산으로부터 4,200만 달러의 산업처분을 받아 울산의 대규모 비료공장인 한국비료공업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 자재로 위장해 사카린 55톤을 밀반이 받아 부산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비료와 대구대학을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창희 회장은 아버지와 삼성그룹 후계자인 형님 이맹희를 대신해서 사카린 밀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구속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자 삼성그룹 후계자인 형님 이맹희, 그가 책임질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그룹 후계자로서 오점이 남을까 염려한 나머지 둘째인 그가 형님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1966년 이때 그의 나이 34세였습니다. 도대체 남의 죄를 대신하여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이 기운은 이름 속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한문 이름을 살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격 수리가 만드는 주요 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격 21수리 두령격, 형격 15수리 통솔격이 산풍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격 20수리 험한격이 산뇌이, 28수리 파란 풍파격이 산뇌이 괴상을 만듭니다. 21수리 두령격, 15수리 통솔격, 이런 기운이 회사를 창립하고 이끌 수 있는 드러난 기운이기는 하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수리가 산풍고를 만듭니다. 고란, 뱃속에 든 기생충을 나타내는 글자로 말썽을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고괴를 살펴보면 상괴는 간괴로 어린 남자, 하괴인 손괴는 나이 많은 여인으로
어린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에게 미혹당해 상황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리하여 남자는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며 힘이 빠져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증상을 코라 부르는데 좌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병은 하늘도 도울 수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또한 상전에는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곡괴상이라 했습니다. 바람이 산 위로 불지 않고 산 아래에 갇혀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만물과 모든 일이 바람이 가져다주는 자양분을 얻지 못해 순조롭게 소통되지 않아 반드시 미혹되어 상하고 만다 라고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과 아람들이 그 목까지 썩게 될 테니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이름에 이 괴상을 가지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재산, 명예, 사람까지 모두 잃어 고통스럽다는 무서운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격에 들어있는 이십수리 험한격은 비협파운이라 하는데 사업을 접고 파멸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리를 이름에 가지게 되면 명성, 재물, 건강을 지키기 어렵고 실패, 좌절, 이별, 불치병, 암 등으로 단명하게 되며 이제껏 쌓아온 결과물을 모두 앗아가는 대형수입니다. 다음으로 평생을 지배하는 정격 28수리입니다. 이 수리는 영웅호걸의 기질로 인해 공경에 빠지는 파란격 하밉역경입니다. 이 수리의 특징은 희생정신이 있고 정의로우나 그런 가운데 시비구술이 생겨 생사이별로 고독해지며 형살, 사건, 사고 속에 단명하게 되는 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그는 형님 이맹희를 대신해 구속되어 6개월을 복역하고 병보석으로 출소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버지와 형님을 위해서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출소 후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20수리 험한격이 산뇌일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생명체의 죽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10개의 수리가 두 번 겹친 20수리 험한격이 만드는 이 꾀는 산 아래 우레가 치는 상으로 요란한 소리로 모두를 놀라게 하나 우레가 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 허상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창희 회장의 삶과 이름이 이다지도 닮아 있을까요? 몇 년을 참아오다 1969년 마침내 그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의 주범이며 이 외에도 외화, 밀반출 및 각종 비리를 저질렀으니 아버지를 삼성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를 받아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폐륜이라 여겨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는 말과 함께 탄원서를 이병철 회장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일주일 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는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형님 이맹희 회장까지 투수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니 훗날 두 형제가 나란히 후계자 자리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오행만 다를 뿐 두 형제분의 이름이 주역 괴상까지 똑같으니 필연으로 두 분이 짊어진 운명이었나 봅니다. 여기서 잠깐 오행이 상충될 경우와 상생일 경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님 이맹희 회장의 이름은 본인을 나타내는 맹자와 부모, 배우자 궁인 성씨 이와 형제 자녀궁 희자를 토국수합니다. 실제로 그는 1973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경영 1선에 복귀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직함 17개 중 14개를 회수하자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형제, 자녀 그리고 부인 송봉남 여사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불칼 같은 성격 탓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것이 그의 이름 속 오행상충의 기운인가 봅니다.
그러나 이창희 회장은 1973년 미국 마그네틱 미디어사와 손잡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하자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사죄하며 사업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1977년 세한전자를 인수하여 통합하니 바로 그 회사가 국내 최초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는 세한미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그의 한문 이름 40세에서 55세까지의 운세를 나타내는 20술이 험한격으로 접어든 시기입니다. 1984년 그의 나이 52세 때 한국종합화학공업으로부터 충주귀료 공장을 불러받아 1986년 대한민국 최초로 옥사이드 공장으로 개편했지만 1988년에 공장 화재로 모두 불타버립니다. 1987년에는 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세워 공장 건설을 시작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91년 7월 19일 오후 6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이창희라는 한문 이름 21수리 두령격과 15수리 통솔격의 화려한 수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산풍고, 주역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살 기운을 누구도 이름 속에 담고 있으면 안됩니다. 백혈병, 이것은 한문 이름 속 산풍고와 닮아 있습니다. 국내외를 누비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갈 중심축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을 세한그룹은 이렇게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창희 회장님, 저 세상에서라도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